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략들이 궁금한데 우선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가 여전히 강합니다. 엔비디아의 훈풍을 계속 이어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향해서 7만 전자, 11만 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0.24% 올라간 2,560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가 0.4% 정도 상승한 85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먼저 머니맵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1.6%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가 4% 가까이 오르면서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가 더 강한 모습 나타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함께 훈풍을 이어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도 반도체 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은 좀 많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6월에 학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일부 포착이 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1%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이외에 지금 2차전지 쪽에서는 LNF가 상승불 켜고 에코프로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 쪽에서 기아가 소폭의 상승, 네카오 중에서는 카카오가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빨간불 켠 종목들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 리뷰할 종목이 있어서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5월 19일에 얘기 주셨던 종목이에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제이오 얘기 주셨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5%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먼저 AS 받아볼까요? 네, 일단 2차 전지주들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조금 눌려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차 전지주 중에서 최근에 모멘텀 있는 LFP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시세가 좀 괜찮게 나고 있거든요. 제이오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신규 고객사의 어떤 그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반도체로 많이 쏠려 있을 때 오히려 저는 2차 전지 똘똘한 종목들 그리고 2분기 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제이오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오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똘똘한 종목들을 잘 보자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이 시간에 항상 보는 게 바로 수급 현황이 될 거예요. 한 주 동안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최근 일주일 동안 사모펀드의 매수 강도 상위 20종목 그리고 연기금 매수 강도 상위 20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파란색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가 대거 차지하고 있고요. 일부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화장품 관련주, 연두색이 AI 쪽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반도체 쪽을 그래도 많이 담고 있네요. 일단은 반도체를 많이 비워놓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아마 좀 급격하게 좀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반도체 쪽에서 보면은 대형 반도체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대형 반도체도 담아야 되지만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에 이제 국내 반도체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높은 쪽에서 선별적으로 좀 더 초과 수익을 노리고 소섹터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이 결국에는 이제 AI 반도체의 수혜주들, 그 다음에 DDR5 쪽, 그 다음에 기판 쪽으로 굉장히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어제부터 계속 하루 종일 들으셨겠지만 네.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제시 이런 부분들이 AI 반도체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 필요한 장비를 납품하거나 서버 투자의 기판 수혜주 이런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유입되면서 사실 조금 오버슈팅한 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업사이클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수익성 때문에 DDR5들 이런 것들을 가속화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은 기존에 많이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예를 들어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비코 전자, 네. 이스페타시스,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로 조금 오버슈팅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2차 전지 막 슈팅할 때 포모가 많이 오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차를 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반도체 그 중장기 사이클로는 이제 초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빨리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열기를 식힐 시간이 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5월 말이잖아요. 이제 6월 되면 아마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무적으로도 사실 하이닉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일단 실적 발표가 딱 끝났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살짝 쉬어갈 수도 있어서 저는 일단 지금 막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여기 한미반도체도 그렇지만 HBM 수혜주 이런 거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HBM 수혜주 중에서도 시장에 잘 안 알려져 있는 수혜주들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싼 아이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들은 일단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모으고 있는 HBM 그 수혜주들 바닥에서 이런 것들 저는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뜨거워진 종목은 조금 아마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를 향해서 매기가 또 급격하게 쏠렸다라는 부분도 최근 일주일 동안 포착이 됐는데 확실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됐다면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는 좀 소섹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 주셨어요. DDR5 관련 수혜주, HBM 수혜주 중에서도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이 바로 화장품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하나의 뭔가 주도주처럼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들이 좀 기존과는 다른 부분들이었어요. 비중국 관련주라던가 여러 부분이 될 텐데 그 부분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화장품은 제가 여기 지금 3주 동안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친구들 발표되고 나서 3주 동안 계속해서 수급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화장품이라는 섹터를 아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시장에 처음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화장품은 눌려있던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하다가 좀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 저는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움직였던 화장품의 트렌드와 지금 움직이는 화장품의 트렌드는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장품주들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온라인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네. 그게 오프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오프닝이 되면서 그 다음에 기초, 한방 이런 쪽에서 색조 쪽으로 바뀌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화장품 쪽에서 비중국권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이 키워드를 머릿속에 딱 넣고 화장품주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은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아마 방한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매장 효율 계속해서 더 증대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K뷰티의 어떤 그 대표주자, 네. 대표주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대장금의 이영애 씨, 네. 그다음에 뭐 별그대 전지현 씨 이런 분들이 K뷰티의 이제 대표주자였다면 지금은 4세대 걸그룹 K-팝 스타가 맞아요. 화려하고 강렬하고 트렌디한 이런 굉장히 강렬한 색조 화장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화장법을 좀 따라하는 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색조 화장품이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팝, 그다음에 K-컨텐츠들이 글로벌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인지도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수혜를 지금 가져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수급도 보시면 아이패밀리 SC, 그다음에 클리오,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색조 쪽으로 집중돼서 들어오고 있고 실리콘2 같은 기업들 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저는 압축해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 코스메카 코리아나 인그루드렉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나고 빠르게 밸류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색조는 일단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쪽이 조금 더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쪽에서 확실히 패러다임이 변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설화수가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인데 맞습니다. 또 모델로 블랙핑크 로제가 나오는 등 이렇게 젊은 층으로 맞습니다. 좀 타겟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또 립이나 이런 색조에도 많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나 동남아, 일본 쪽에서 이제 중국을 좀 벗어나서 거기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저희가 시장이 주목하는 있는 종목들까지 알아봤기 때문에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비올이에요. 너무 잘 팔려요 라는 건데 그만큼 지금 피부 미용 쪽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기들이 잘 팔린다는 얘기겠죠. 네, 일단 우리나라 그 미용 의료기기의 가성비가 너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튜브라는 수단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어떤 스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면서 아, 한국의 여성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좋냐, 한국의 미용 의료기기를 쓰면 좋은 건가? 라는 어떤 네. 사실 이야기들도 많이 SNS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사실 제가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 쪽에 관심이 많아서 IR을 4군데 정도 한 2달 사이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올, 그다음에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그리고 루트로닉 이렇게 4개를 참석했는데 사실 마련되어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다 차서 서서 뭐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네. 들을 정도로 오. 정말 인산인해였어요. 일단은 저희가 IR을 가면 그런 어떤 이제 그 좀 분위기 그런 것도 보는데 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IR 하시는 분이 굉장히 이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사실은 이제 피크아웃이에요라고 한다면 그것을 말은 하진 못하지만 네. 사실 좀 소극적으로 저희가 1분기에 너무 잘 나왔고 이렇게 얘기되는데 네. 2분기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네. 그리고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이 정도 성장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획일화된 톤이에요.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굉장히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업황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비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네. 예, 북미 쪽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리들이라는 기술을 보유해서 미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주요 제품이 스칼렛 S라고 해서 이제 여드름이나 아니면 피부 타이트닝 이런 네. 것들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실펌 X 같은 이제 주요 기기들이 있는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슈링크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이런 것들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 회사에는 미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북미 지역 매출이 30% 정도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가 전체 통틀어서 24%, 유럽이 15%, 그다음에 중동 쪽 14%, 나머지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1분기에는 의료미용기기가 비수기예요. 가장 비수기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없었는데 올해는 1분기부터 사실은 괜찮아요. 지금. 네. 그리고 2분기로 넘어갈수록 장비가 좀 나가거든요. 뭐 완전 성수기는 아니지만 2분기부터는 장비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저는 지금 기대해보기 때문에 지금 다 반도체만 볼 때 오히려 저는 좀 이런 쪽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1분기 매출액이 95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4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47%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미용 의료기기들이 지금 뭐 40%를 넘어서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동사는 지금 소모품이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7대3 정도인데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47%라는 것은 소모품이 지금 장비가 많이 나갔으니까 앞으로 소모품이 많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마진율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1분기 실적 잠깐 리뷰해드리면 비수기 영향으로 스칼렛 S가 좀 미국 쪽에서 매출이 조금 감소는 했는데 뭐 실펌 X 같은 경우 글로벌 인지도가 확산이 되면서 미주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장비 매출 또 최대 실적 갱신을 했습니다. 동남아라든지 중남미 쪽에서 다양한 쪽에서의 신규 거래선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수기 영향이 1분기에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는 비록 뭐 북미 쪽에서 스칼렛 S에 대한 주문량이 사실 좀 감소했지만 2분기 들어서는 또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이렇게 잘 나가는데 아직 북미 쪽에서 사실 시장 점유율 1%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굉장히 북미 쪽에서 또 활발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면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성과가 약간 아쉬울 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좀 리프팅 같은 장비가 많이 인기가 있고 이건 이제 피부에 좀 더 뭐
바늘로 이렇게 시술을 하는 네. 그런 거다 보니까 피부 뭐 장벽을 관리하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북미에서 더 인기 많은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보다 국내가 저조한 이유는 마이크로리들은 한국에 나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시술이 거의 대부분 리프팅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쪽에서 이제 좀 이 니즈가 높은 리프팅 이외에 어떤 타이트닝이나 피부 질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제 스킨 부스터랑 이제 스킨 부스터를 맞는 게 유행인데 이거하고 궁합이 맞는 장비가 바로 이제 그 비올의 장비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클래시스도 되게 좋은 회사인데 네. 클래시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올 같은 회사들, 해외에서 잘하는 회사들은 우리가 체감을 못하니까 아유 나는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엔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엔터가 우리나라보다 지금 북미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체감을 못하는 것도 꽤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내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숫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를 보시면서 이 성장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의료미용기기 내가 잘 안 와닿지만 한번 꼭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다면 북미에 이어서 중국 쪽의 성장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회사는 이제 그 기대감, 일단 북미에 잘 내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또 크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언제쯤 매출이 좀 살아날 수 있을까를 지금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매출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실퍼맥스 공급건에 대해서 뭐 제품 인증 그런 것들로 이제 지연이 좀 됐었는데 6월 중에 인증 마무리되고 3분기부터 아마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첫 해 매출은 이제 35억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일단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작년에 중국에서 스칼렛 S 판매량이 8대였어요. 그런데 3월에 현지 유통 판매 업체랑 5년 판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칼렛 S에 대한 중국 매출 아마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시장이 이제 아마 숫자를 확인하면 저는 밸류에이션 또 한 번 리레이팅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분기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좋았지만 2분기도 시장 기대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유럽 쪽으로도 팔로우 하고 있고 중국 쪽도 장기 계약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연초에 제시됐던 가이던스 매출액 420억 원에 OP 마진 40%는 좀 충분히 넘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차트 보시면 손이 안 나가실 겁니다. 차트 보시면 손이 안 나가실 텐데 밸류에이션도 다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근데 절대적 밸류보다는 저는 엄청난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매출액을 50% 올리니까 그렇게 상승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이 회사도 탑라인 성장 50%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밸류도 그렇게 따지면 큰 고평가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까지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7,200원, 손절가 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LG 이노텍입니다. 아이폰 15의 수혜주인데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일단 아이폰 15 이제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수혜주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하이비전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 LG 이노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의 수혜주 두 종목 정도만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가 경기가 부진한데 아이폰 15 잘 팔리겠니?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잘 팔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공급망 재고 조정이 좀 끝났고 7월부터 일단 아이폰 15 초도 물량 양산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지금부터 저는 좀 관심 가져보실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그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일단 저가폰을 잘 안 씁니다. 저가폰은 중가폰 쪽으로 다 흡수가 되고 있고 근데 하이엔드 시장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하이엔드 시장은 견고하다는 얘기죠. 그게 그 하이엔드 점유율에서 6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의 15가 굉장히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일단은 아이폰 14에 그 이연 수요 거기다가 아이폰 12에 교체 수요가 더해져서 일단은 그
이 부분과 그다음에 스펙도 폴디드 줌이 들어간다든지 앞에 전면 카메라가 또 카메라 향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LG이노텍에게는 좀 ASP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는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카메라 모듈 밸류체인 중에 뭐 원투였던 샤프가 이제 빠진다라는 얘기가 좀 있죠. 네. 그러면 LG이노텍이 그 물량을 좀 충분히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밸류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밸류 저는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밸류에이션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가 역사적 밸류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기대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이 다 잘 갈 때 얘만 쉬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소외가 됐으면 언제 또 각광받는 시기도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1차 목표가는 33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 주가는 3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류영어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